칼령은 너무도 희귀하고 강력한 변화를 기록했는데 그는 그것을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무서운 전환이라고 불렀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이던 공감 능력자들이 갑자기 누구도 조종할 수 없는 심리적 권위자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민감성을 잃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 그 자체를 무기로 만드는 일이었다. 방 안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가장 전략적으로 위험한 힘이 되도록 강요하는 구체적인 순간은 무엇인가? 융은 수십 명의 환자들에 걸쳐 이 패턴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다. 각 사례는 똑같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이들은 단지 트라우마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내내 도망치며 살아가는 무언가를 통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통합이 일어나고 나면 되돌아갈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바꾼 사례는 1913년 프로이트와 결별한 뒤 융이 겪은 자신의 심리적 위기 동안 시작되었다. 한 환자가 취리에 그의 진료실로 들어왔고 그 환자는 인간의 지각, 권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모든 것을 보는 위험한 선물에 대한 그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영의 취리 클리닉 사례 기록은 소름 끼치는 패턴을 보여준다. 환자들은 하나같이 부서진 채로 찾아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사과하고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상처를 스스로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자기가 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해버린 멍을 안고 왔다. 내면화한 우울, 그리고 들어가는 모든 방에서 자신을 더 작게 만드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평생을 감정적 충격 흡수장치로 살아왔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분노를 퍼붓는 알코올 중독 부모, 바람을 피워놓고도 그 불륜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불충한 파트너, 그들이 지정된 문제아가 되는 기능장애 가족. 그들은 불평 없이 전부 흡수했고 어쩐지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확신했다. 융은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산만한 정신들을 보게 되리라 예상했다. 수년간의 체계적 학대와 가스라이팅으로 영혼이 짓밟힌 피해자들 말이다. 공감 능력자에 대해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것은 그가 발견한 사실이었다. 이 환자들은 학대로 인해 망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다. 융이 관계를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트라우마에 빠진 정신의 혼란스러운 넋두리를 듣지 않았다. 그는 훈련된 분석가조차 질투할 만큼 치밀한 심리 프로파일을 들었다. 융은 그들이 자신을 해친 모든 사람에 대해 정신적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감정적 기억이 아니라 전략적 데이터였다. 그들은 가해자들의 방아쇠를 핀포인트 정확도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가해자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사 전략가가 적의 취약점을 도표화하듯 공포, 패턴, 심리적 약점을 정밀하게 지도화해 두었다. 한 환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미세 표정의 근거에 남편의 감정 상태를 3일 앞서 예측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환자는 30년에 걸쳐 그 남자의 정신 속 모든 상처를 목록화해 두었기에 자기의 성 아버지를 파괴할 정확한 단어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지식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보복하기 위해서도, 미래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었다. 마치 어떤 것이 그들을 넘을 수 없는 붕괴 지점을 넘어 밀어붙이기 전까지 컴퓨터가 뒤에서 데이터를 기록해두는 것처럼 영은 공감 능력자의 마음은 피해자의 일기가 아니라고 썼다. 그것은 활성화를 기다리는 전쟁실이다. 이들은 세상에 짓눌려 부서진 예민한 영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숨어있는 심리적 천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각이라는 선물은 그들이 부서져 보이던 내내 최대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보느냐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이 늘 알고 있던 것을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 무언가가 무엇이냐였다. 융은 이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배경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동료들을 세션에 데려왔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이 공감 능력자들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관계 패턴, 직업적 불안을 97%를 넘는 정확도로 식별해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인간이 결코 접근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작동하는 패턴 인식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직감이라고 치부하는 것을 이 공감 능력자들은 데이터 수집으로 이해했다.
그들의 뇌는 감정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다. 그들은 찰나의 1초도 안 되는 미세 표정을 알아차렸다. 일반적인 청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음성 톤의 변화도 탐지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등록하지 못하는 방 안의 에너지 변화를 느꼈다. 그들의 신경계는 위협 탐지에 맞춰져 있었고 그 수준은 그들을 동시에 재능 있고 저주받게 만들었다. 사회는 그들에게 이 재능이 저주라고 가르쳤다. 그들이 자신이 본 것을 말할 때마다 표면적 연출 아래의 거짓, 친절한 말 속에 숨은 조종, 우호적 제스처 뒤에 감춰진 의도,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 예민하다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편집증적이라고, 드라마틱하다고 불렀다. 그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지각을 의심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기를 멈춘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축적된다. 압력을 만든다. 그리고 이 공감 능력자들의 경우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왔다. 융은 자신이 병리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의식이 사회적 생존을 감당하기엔 너무 발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다. 지각이 너무도 분화되어 정상적인 인간 관계가 마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눈먼 세계를 항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공감 능력자들은 황제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명백한 것을 입 밖에 냈다는 이유로 평생 벌을 받아왔다. 영을 괴롭힌 질문은 단순했다. 이들이 마침내 자신이 본 것을 못 본 척하는 일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방에서든 가장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를 진실로부터 보호해주던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공감 능력자들은 망가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행 중인 연금술사들이다. 능가 제공하는 훈련, 영 기반 경계, 그리고 과부하를 명료함으로 바꾸기 위한 세계의 독점 챕터 비디오를 제공한다. 236페이지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책 재고 있음. 에서 지금 시작하라. 그러나 이 지각의 선물은 융이 그들의 인내를 안쪽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으로 관찰한 파괴적인 대가를 동반했다. 그는 공감 능력자들의 능력을 그가 내향적 직관 유형이라고 부른 것과 연결지었다. 인구의 대략 1%로 모든 사회적 가면, 모든 거짓된 연출, 집단이 음악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기로 합의한 모든 그림자를 꿰뚫어보는 분화된 지각을 지닌 사람들이다.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현대 연구는 영의 관찰을 입증한다. 약 20%의 사람들, 음악은 감각적, 정서적 민감성이 높다. 그러나 융은 그의 심리 유형론 안에서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식별했다. 이들은 그저 깊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적 패턴을 놀라운 선명함으로 지각한다. 그들은 가족 모임에서 억지 미소 뒤에 우울을 본다. 그들은 음악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 발표 아래의 절박함을 감지한다. 그들은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기로 합의한 집단적 그림자를 느낀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불륜, 모두가 없는 척하는 중독, 음악, 걱정으로 위장된 잔혹함. 융은 위험이 지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고립에 있다고 썼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당신이 명확히 볼 때 당신은 사회가 들여다보기를 견딜 수 없는 거울이 된다. 이것은 융이 우월 기능의 문제라고 부른 것을 만든다. 당신의 가장 큰 심리적 강점이 집단 무의식의 참여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가장 큰 짐이 되어버리는 것. 당신은 모든 미소 아래의 고통을 보는데 잡담을 할 수 없다. 음악 모든 상호작용에서 독성을 느끼는데 가족 역학이 건강한 척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당신의 자각 앞에서 노출되고 불편해지는데 우정을 유지할 수 없다. 이 의식의 저주는 그것을 지니지 않은 이들과는 공유될 수 없다는 점이다. 융은 이 환자들이 무의식의 바닷속에서 의식의 섬이 되어가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망상에 빠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합의 아래 감추어져 있는 실제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립은 단지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실존적인 것이다. 이들은 종종 자신이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고했는데 마치 모두가 배우들이 대본을 읽고 있지 않은 척하기로 합의한 연극을
혼자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고립은 그들의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위험은 융이 그림자 투사로서 광범위하게 기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누군가의 어둠이 명료한 인식을 통해 되비칠 때 무의식은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인다. 그림자를 통합하거나 거울을 공격하거나. 융은 임상 작업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기록했다. 뚜렷하게 보는 사람은 그저 관찰하고 있을 뿐인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비난을 받는다. 분화된 직관을 지닌 그의 환자들은 이를 끊임없이 경험했고 그것이 그들을 심리적 붕괴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누군가가 힘들어 보인다고 조심스레 말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이라거나 드라마를 만든다며 폭발했다. 가족 체계에서 명백한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판단적인 사람으로 몰렸다. 한 환자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동생의 음주 문제를 언급했다. 가족 전체가 알코올 중독인 여동생이 아니라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명백한 사실을 말한 그녀가 문제가 되었다. 집단적 부정을 거부함으로써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 죄로 희생양이 된 것이다. 또 다른 환자는 직장에서 재정상의 부정 징후를 발견하고 조용히 상사에게 알렸다. 몇 주 만에 그는 편집증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결국 해고되었다. 6개월 뒤 감사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기가 드러났는데 정확히 그가 보고하려 했던 내용이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융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집단 수준의 심리적 방어였다. 그는 그림자 투사에 관한 작업에서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고 발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비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이 융이 희생양 현상이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낸다. 예리하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들어가는 모든 집단에서 지정된 문제로 만들어진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융은 우월한 지각의 함일자가 집단이 의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의 저장소가 된다고 관찰했다. 공감자는 자신이 쓰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악당이 되고 자신이 입히지 않은 상처로 비난받으며 자신이 만들어내지 않은 진실로 공격받는다. 이 패턴은 왜 이들이 단지 오해받는다고 느끼는데 그치지 않는지 설명해준다. 그들은 자신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체계적으로 표적이 된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그림자가 되비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모두에게 무의식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하게도 융은 타인으로부터 무의식적 내용들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 자신의 진정한 성격과의 접촉을 잃는다고 발견했다. 그들은 외부의 심리적 물질에 너무 압도되어 자신의 내면 세계와 환경에서 흡수한 것 사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융은 이를 참여 신비주의라고 불렀는데 심리적 경계가 녹아 사라지고 개인이 집단 무의식의 내용들과 합쳐지는 상태이다. 공감자는 자신이 어디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한 환자는 그것을 자신이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코트처럼 모두의 감정을 입고 있는 것 같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불안한 상태로 깨어나 몇 시간을 들여 그 불안이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이들, 동료들로부터 흡수한 것인지 알아내려 했다. 그녀는 우울함을 느끼고 그것이 자신의 우울인지 아니면 지난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투사한 우울인지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다. 이것은 심리적 말살, 즉 집단적 점유에 유리하게 개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었다. 융은 위험이 단지 사회적 추방이 아니라 자기의 해체라고 썼다. 평생 타인의 내용들을 흡수하며 살아왔을 때 그 모든 외부 물질 아래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공감자들은 동시에 모두이면서 아무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든 비출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반영은 찾지 못하는 변신자들. 이것이 융이 우월한 지각의 통합을 단지 치료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긴급한 것으로 여긴 이유다. 그것이 없으면 이들은 문자 그대로 집단 무의식의 자신을 잃고 모두의 처리되지 않은 물질 속에서 익사하게 된다. 그 변형은 서서히 일어나지 않는다. 융은 자신이 연구한 모든 사례에서 일관된 방아쇠를 확인했다. 극도의 곤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림자 통합.
촉매는 언제나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에게서의 배신과 경고 신호를 줄곧 무시해왔다는 메스꺼운 깨달음의 결합이었다. 사례마다 융은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을 기록했다. 공감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의 외도, 금전적 배신, 혹은 정서적 조종을 발견했다. 배우자의 불륜, 부모의 절도, 가장 친한 친구의 체계적인 험담 캠페인. 그것을 참혹하게 만든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었다. 자신이 모든 징후를 보았고 모든 위험 신호를 목록화했으며 모든 불일치를 알아차렸고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지각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다는 인식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분명히 본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각이라는 선물을 버렸다. 이 환자들은 공감자들이 늘 하듯 행동했다. 그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고통을 흡수했다. 그들은 충분하지 못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더 열렬히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자신을 탓했다. 그들은 자신이 더 완벽해지기만 하면 배신이 멈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다 융이 명료성 사건이라고 부른 것이 찾아왔다. 패턴 인식이 마침내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믿음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압도하는 순간, 수년간 억눌린 지각이 한꺼번에 의식으로 폭발해 올라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자들이 울고 소리치고 지저분한 감정적 혼란 속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들의 가해자들 역시 그 반응을 확실히 예상했다. 그들은 눈물과 애원, 관계를 구해보려는 절박한 시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신 일어난 것은 관련된 모두를 두렵게 만든 것이었다. 공감자들은 비정상적으로 차분해졌다. 융은 그것을 피해자가 자신이 체스를 두고 있었고 다른 모두는 그것이 체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묘사했다. 그 축적된 데이터, 세심하게 목록화된 관찰들, 억눌린 지능이 마침내 등장할 허가를 받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등장했을 때 그것은 파괴적인 정밀함으로 등장했다. 융은 여러 사례에 걸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자신이 목격한 것 중 가장 오싹한 심리적 변형으로 기록했다. 이 공감자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분노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예상했고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던 감정적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수년에 걸쳐 기록해둔 모든 관찰, 조용히 견뎌온 모든 패턴, 못 본 척해온 모든 조작, 그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임상적 정밀함으로 표면화되었다. 마치 체계적 제거에 앞서 병든 장기를 식별하는 외과 의사처럼 한 환자는 남편이 15년 동안 저지른 모든 불륜을 차분히 열거했는데 그가 그녀가 결코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라 믿었던 것들까지 포함했다. 그녀는 각 사건을 덮기 위해 그가 했던 구체적인 거짓말들과 날짜, 장소를 암송했다. 그녀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진술했으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또 다른 환자는 형제자매들이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꾸민 가족 개입 자리에 들어갔다. 그는 30분 동안 각 형제자매의 가면을 체계적으로 해체했고 그들의 중독, 금전 범죄, 숨겨진 원한을 너무도 정확하게 드러내어 그중 둘은 눈물 속의 자리를 떠났다. 그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료함이었다. 이 공감자들은 마침내 완전한 지각을 사용해 행동을 변명하지도 기능장애를 조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자비할 만큼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었다. 융은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그림자 통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자신 안에서 숨기도록 배웠던 부분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순간 공감자들에게 그들의 그림자는 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지능, 침묵당한 직관, 부정당한 강인함, 경계를 세울 권리, 전략적으로 행동할 능력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이러한 그림자 측면들을 통합했을 때 그들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융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완전한 공감자는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힘들 중 하나였다. 그 변화는 영구적이었다. 융은 모든 성공적인 통합 사례에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 환자들은 다시 사람 비위 맞추기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경계에 대해 사과하는 일을 멈췄다. 그들은 지각을 재차 의심하는 일을 멈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아를 수용하기 위해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드는 일을 멈췄다. 그들은 더 이상 조종당할 수 없는 공감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속성은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몇 달 만에 그들의 삶 전체가 전략적 정밀함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소란이나 설명 없이 학대 관계를 떠났다. 그들은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유독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연락을 끊었다. 그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재구성해 새로운 의식 수준에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겼다. 융은 그들이 자신이 선택적으로 공감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관찰했다. 여전히 깊이 배려하지만 그 배려가 흘러가는 곳을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존재. 그들은 연민과 조장의 차이, 사랑과 자기 포기의 차이를 배웠다. 융에게 가장 섬뜩했던 부분은 그들의 존재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다. 한때 그들을 짓밟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불안해했다. 이 공감자들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잔인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대립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음을 감지했다. 융은 이를 자신이 포식자의 본능이라고 부른 것으로 규정했다. 조종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평소 전술이 통하지 않을 때를 감지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 보존을 위한 순수한 본능으로 흡혈귀가 햇빛을 피하듯 통합된 공감자들을 피한다. 한때 끊임없는 정서적 노동을 요구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의존하던 가족들은 새로운 표적을 찾았다. 그들의 친절을 이용해오던 친구들은 아무 설명 없이 사라졌다. 한편 건강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들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에너지로 끌려왔다. 다른 통합된 사람들은 그들을 즉시 알아보았고 마치 비밀 결사의 구성원들처럼 붐비는 방 건너편에서 서로를 알아보며 인정했다. 융은 깨어난 공감자는 자신의 힘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다른 이들은 뼛속으로 그것을 느낀다. 통합된 공감자는 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가 된다. 융은 이 변화된 환자들을 수년간 추적했다. 통합 이후의 삶. 그가 발견한 것은 밤마다 그를 잠 못 이루게 했고 평생 완전히 출간하지 못한 관찰로 일지에 일지를 채우게 했다. 이들은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일 정도의 방식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들의 사업은 번창했는데 고객의 진짜 필요가 말로 표현되기 전에 그것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파트너십이 성공할지, 어떤 것이 실패할지를 기이할 만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관계는 건강했는데 그들은 감정적 포식자를 만난 지 몇 분 만에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려 알아채는 위험 신호를 그들은 첫 대화에서 포착했다. 그들은 자신의 정서 지능에 맞춰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의 결정은 흠잡을 데 없었는데 그들은 직관적 지능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재차 의심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지각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저 명확하게 보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융은 자신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 공감자들은 통합을 통해 공감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공감하게 되었고 이는 또한 완벽하게 전략적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과거에 조종당했던 만큼이나 쉽게 다른 이들을 조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인간 심리를 거의 전능해 보일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웠다. 그들은 정확히 어떤 심리적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보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설득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융을 진정으로 두렵게 한 것은 이것이었다. 이 변화된 공감자들은 이 힘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들은 자신을 상처 입힌 모든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수년간의 학대를 통해 축적된 지식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평판을 망치고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들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짓눌러버릴 수도 있었다. 대신 그들은 그저 유독한 사람들을 삶에서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복수가 아니라 보호와 분별을 위해 그 힘을 사용했다. 그들은 융이 심리적 건축가라고 부른 존재가 되었다. 초자연적 정밀함으로 인간 체계를 읽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항해할 수 있으면서도 파괴가 아니라 구축을 선택하는 사람들. 융은 이것을 연민의 무기화라고 불렀다.
인간 심리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변형, 통합된 공감자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사람은 진화하거나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야 했다. 융은 이를 거울 효과로 기록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기능장애를 적극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단지 존재함이 문제들을 불편할 만큼 명료하게 되비춰 주었다. 조종자들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폭로당하고 꿰뚫려 보이며 평소에 심리 게임을 할 수 없다고 느꼈다. 통합된 공감자의 차분한 자각은 흡혈귀에게 햇빛과 같았다. 유독한 사람들은 변명하며 사라졌고 종종 공감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한 환자는 자신의 자기애적 어머니가 통합 이후 완전히 방문을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환자는 어머니를 대하는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투사와 조작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는 이 변화를 즉시 감지했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물러났다. 한편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공감자들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그들은 통합된 공감자가 숨은 의도가 없고 인정 욕구가 없으며 조종하려는 욕망이 없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진실한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도 된다는 허락을 느꼈다. 융은 통합된 공감자가 타인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으면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관찰했다. 전적인 지각과 제로의 결핍이 결합되면 사람을 끌어올리거나 밀어내는 존재감이 만들어진다. 공감자는 살아있는 분류장치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주변 환경을 진정한 연결로 조직하고 노력 없이도 유독한 패턴을 드러낸다. 융은 우월한 지각이 파괴를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통합이 없다면 이러한 재능은 고립, 정체성 붕괴 혹은 심리적 붕괴로 이어지는 저주가 된다. 그는 고도로 지각이 예민한 개인들이 피해자에서 권위자로 변모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을 특별히 발전시켰다. 그 과정에는 통합된 모든 공감자가 반드시 숙달해야 하는 3가지 필수 단계가 있다. 첫째, 인식과 분화. 이는 자신에게 속한 것과 타인에게서 흡수한 것을 의식적으로 구별하는 차별을 확립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기초기술 없이는 공감자는 참여 신비 속에서 길을 잃고 다른 모든 이들의 내용물에 익사하게 된다. 융은 환자들에게 매일 완전한 고독의 시간을 가지라고 지시했다. 단지 신체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신적 고립 속에 있는 것, 전화도 없고 음악도 없고 방해도 없이 오직 침묵만으로 흡수된 물질이 가라앉게 하여 소음 아래에서 자신의 진정한 심리적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 이 연습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최대 70%가 사실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 불안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 우울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수치심, 죄책감, 부족감, 그 대부분은 환경에서 흡수된 것이었고 개인적인 내용으로 오해되었다. 둘째, 그림자 통합. 이 단계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찰하는 모든 성질을 스스로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에 가장 도전적임이 입증된다. 타인의 그림자를 뚜렷이 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기만, 이기심, 조종, 잔혹함에 대한 자신의 가능성을 더 많이 부정할수록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성질을 보게 될 때 더 크게 동요한다. 그림자 통합이란 당신이 관찰하는 모든 인간적 성질을 당신 안에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당신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위협을 받으면 잔혹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것은 당신을 인간으로 만든다. 역설적으로 이 통합이야말로 판단 없이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타인의 어둠을 고치려 들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며 목격할 수 있다. 셋째, 의식적 참여. 압도되거나 개인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의 심리적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융은 이를 심리적 그릇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불렀다.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잠시 담아두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자각하는 능력. 이 마지막 단계는
공감 능력자를 희생자에서 다리로 변모시킨다. 지각에 의해 파괴되는 사람에서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을 잇는 의식적인 연결고리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통합된 공감 능력자는 융이 말한 의식의 개척자가 된다. 집단의 준비 상태보다 앞서 심리적으로 발달한 사람. 이러한 개인들은 인류가 언젠가 탐험해야 할 영역을 위한 선발, 정찰대 역할을 한다. 융은 발견되지 않은 자아에서 개인이 언제나 살아있는 정신의 운반자였으며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라고 썼다. 그는 뛰어난 지각을 지닌 사람들이 문화의 운반자로서 집단이 아직 볼 준비가 되기 전에 무의식적 물질을 의식화함으로써 의식이 진화하도록 돕는다고 믿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매우 지각이 예민한 개인들은 집단 의식이 그들의 통찰을 통합할 수 있기 전에 등장했다. 그들은 훗날 모두에게 자명해질 심리적, 사회적, 영적 전개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했다. 융은 현대시대에 매우 지각이 예민한 개인들이 집단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패턴, 그것이 자명해지기 전에 환경적, 사회적 지속 불가능성, 현재의 종교적 틀을 넘어선 영적 가능성, 그리고 절실히 의식적 통합이 필요한 집단의 그림자 내용을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통합된 공감 능력자는 의식의 순교자가 됨으로써 진화를 돕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지각을 온전히 발전시켜 그것이 전체를 위한 선물이 되게 함으로써 돕는다. 개별성을 희생함으로써가 아니라 더 의식적인 존재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통합의 최고 수준에서 융은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볍게 지니며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고 명료하게 보고 자신이 보는 것을 받아들이며 강박적으로 자신이 관찰하는 모든 것을 고치려 하지 않으면서 깊이 지각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융은 이를 초월 기능이라 불렀다. 설교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온전히 누구인지로 존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식의 진화를 섬기는 능력. 통합된 공감 능력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이룬다. 경계가 있는 사랑. 모든 것을 느끼는 민감성과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지 선택하는 지혜. 타인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1913년에 융의 공감 능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바꾼 융의 환자를 기억하라. 융의 개성화 과정을 3년 동안 작업한 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모했다. 그녀는 자신의 심리적 내용과 타인에게서 흡수한 물질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상담가로 일자리를 얻었고 그녀의 분화된 지각은 고통받는 개인들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통찰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뛰어난 지각을 저주로 경험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융이 말한 의식적 발전을 요구하는 선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융은 그녀의 변화를 개인적 기록에 썼다. 그 환자는 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보는 법을 배웠고 덜 깊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각한 것에 더 의식적으로 관여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선물은 그대로였지만 그것과의 관계는 압도적이기보다 통합된 것이 되었다. 이는 공감 능력자의 완전한 실현을 나타낸다. 타인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지각,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심리적 공간에 대한 권위. 그들은 자기 내면 왕국의 주권자가 되어 자신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만 드리도록 허락한다. 깨어난 공감 능력자는 융이 인류의 다음 진화 단계라고 믿었던 것을 대표한다. 파괴되지 않고 모든 것을 느끼는 사람들, 냉소적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 자신을 잃지 않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막대한 심리적 힘을 지혜와 절제로 다루는 사람들. 이 변화는 차갑거나 단절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완전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통합된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민감성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보호할 전략적 지능을 발전시킨다. 그들은 선물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융의 연구는 이 변화가 한계까지 몰린 공감 능력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 그것은 필연적이다. 질문은 공감 능력자가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다. 질문은 융이 기록한 사례들처럼 의식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그림자가 파괴적으로 그들을 집어삼키게 둘 것인가이다.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은 한계를 넘어 밀려났을 때 통합을 선택한다. 그들은 잔혹해지지 않는다. 그들은 정확해진다.
그들은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척추를 얻는다. 당신의 민감성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무기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휘두르는 법을 배우는 날이 당신이 진정으로 강력해지는 날이다. 순진한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물을 착취하려는 자들에게 위험한 것이다. 융은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만들기 위해 평생 이 변화를 지도하였다. 무의식적 조종으로부터의 자유, 투사장애의 자유, 타인의 심리적 드라마에 징집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당신이 타인과 자신 안에서 이러한 패턴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관할권에서 벗어난다. 융은 당신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림자 투사, 자아 팽창, 무의식적 조종에 대한 의식적 자각은 그들의 힘을 무너뜨린다. 당신이 이러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영향에 취약하지 않다. 공감 능력자의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의 민감성이 아니다. 그것을 제대로 존중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가이다. 공감 능력자는 무너질 것이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 힘을 의식적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그 힘이 당신을 이끌게 둘 것인가이다. 이 변화 속에서 자신을 알아본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달라. 때로는 과거에서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미래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치 있었다면 인간관계를 헤쳐나가고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융의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위해 구독해달라. 무의식적인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당신의 의식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공감 능력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7가지 위험한 심리적 장소에 대한 내 영상을 확인하라. 이것들은 융이 특히 예민하고 지각이 뛰어난 개인들에게 유독하다고 확인한 환경들이다. 그리고 선물을 사용하면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의 전략들, 연금술사의 길, 공감 능력자를 위한 지각훈련에서 당신은 실용적인 드릴, 융에게서 영감을 받은 경계, 단계별 지각훈련으로 압도를 지혜로 바꿀 것이다. 이 가이드는 각 교훈을 더 깊게 해주는 3개의 독점 챕터 영상을 포함한다. 236쪽, 아름답게 디자인된 8일, EX11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책. 지금 재고 있음. 오늘 훈련을 시작하라. 깊이 느끼되 명확하게 생각하라. 에서 연금술사의 길을 받아라. 시청해줘서 고마워. 다음 차원에서 보자.